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쵸? HLB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하락폭이 꽤나 거칠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지 않았다면 초과 수익이 없었고, 초과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시장이 가격이 먼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HLB의 상황을 보면요. 실적이 개선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HLB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쵸? 실적 개선이 뭐 적자가 줄어서 개선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보세요. 22년도에 적자가 700억, 23년도에는 적자가 늘었어요. 오히려. 그쵸? 그랬는데 주가는 뭐가 돼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HLB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에서 이 돈이 되는 종목들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할까요? 가격이 이미 올라가고 나서 실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진짜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조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고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조정이 없어요. 절대 조정이 없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과 수익, 이런 폭등의 구간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나중에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적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만 있나요? 내려가는 것도 있죠. 그럼 반대로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58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그렇죠? 하락률 얼마? 70% 정도 됩니다. 거의 한 7, 8%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66% 정도 나오네요. 뭐 대충 뭐 그린 거니까 뭐 그 점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58만 원이었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 한 45조에서 50조 사이 정도 아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정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거의 한 5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치고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쵸? 22년도 실적이죠. 3,800억. PER 기준에서 몇 배라는 거예요? 100배. 그쵸? 지금 시가총액 30억. 올해 예상 실적 얼마? 3,000억. PER 기준 얼마? 100배. 그러면 지금 24년도로 넘어왔으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 구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희석이 됐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이제 갖춰졌다. 즉 지금은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PER 100배. 그리고 7월 달 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저가부터 충분히 올라간 상황에서의 PER 100배.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할 때 뭐가 나와요?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이거. 그렇죠? 수급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HLB로 치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HLB는 지금 실적이 어때요? 적자. 근데 호재가 뭐가 있어요? FDA 승인 신청. 이거는 리보세라닙의 이 거의 뭐 진양권 회장의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한 10년도 넘은 그 기간 만에 결실을 맺는 첫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장기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6조 2천억이에요. 최근에 100% 올랐으니까 저가 구간이 3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실적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눌림목 구간, 신고가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 나온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공략할 구간이 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 이벤트로 그쵸 지금 500분 정도 있는데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선착순으로 늘리도록 하겠고요. 기간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쵸? 여기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그래서 HLB를 제가 매매를 하는 이유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HLB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1월 9일 오늘입니다. 가온칩스 어때요? 8시 56분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DTNCR로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겁니다. 그쵸?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온칩스 보세요. 그쵸? 시가 대비해서 2% 정도 수익 구간. 그쵸? 장중에 고가까지 따지면 13% 정도의 수익 구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쵸? 3%에서 상승폭을 키웠고 16%까지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DTNCR로 어떻습니까? 상한가. 뭐예요? 신고가 만들었다. 점상으로 날아가니까 못 사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받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행. 그쵸? 그러면 이게 시세의 첫 번째 구간이다. 바닥 잡지 마세요. 그쵸? 고가 모릅니다.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치고 점상으로 또 보냈어요. 왜? 한동훈 테마. 그쵸? 4월 달에 총선 있죠.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없어요. 그쵸?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 못 해요. 그쵸? 투자 경고가 중요한가? 아니에요. 그쵸? 무조건 신고가 종목. 즉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즉 리보세라닙이 상용화에 성공을 했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HLB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그리고 재료만 가지고 있는 그쵸? 한동훈이 뭐 정치적으로 뭘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뭐 실적 개선되고 하는 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첫 번째 구간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공략하는 지점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려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이스트 소프트 어제 상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오늘까지 상승 모든 종목을 스윙으로 진행합니다. 떨어지면 팔아요. 근데 최소한의 손절폭 몇 프로 잡는다? 보합권 구간에서 모두 끝난다. 기간 얼마? 2주. 그쵸? 이런 매매를 신고가 구간에서 해야만 그쵸? 내가 시장에서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다 동일해요. 이런 부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에서 물린다, 막 매매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제가 무료로 진행하지만 한 가지 내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자 가온칩스, DTNCR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게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지금 제약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금리 인하니까. 시점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100% 인하합니다. 하지만 언제 인하할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HLB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종근당, 셀트리온 제약, 한미약품 그쵸? 어떻습니까? 다 신고가죠. 근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뭐가 나와요? 조정. 여기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지 그쵸? 이게 HLB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약주들의 전체적인 가격대를 체크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고 그 가격을 기준해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 내용이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HLB 최근에 급등락이 심하죠. 그리고 제가 수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이 고가에서 매물 나오는 요거 뭐 40억 70억 요런 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펀드 자금들은 올리면서 담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손절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고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안 그러면 얘네들 실적이 박살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면서 사야 된다. 즉 매집은 올라가면서 나온다. 그건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인 지금, 그리고 첫 번째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지금 가격, 그리고 내가 이 보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이 잡아갈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뭐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쵸?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호재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